정순 씨, 이번 기회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김정순 씨는 그의 간절한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67세 박동수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 씨, 아침마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보니 제 마음도 한결 밝아집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다정했고 김정순 씨는 오랜만에 삶의 활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사도 함께하며 그녀를 걱정해 주었고 이런 말까지 하곤 했습니다. 저는 참 복받았어요. 제가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동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 씨, 제가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는 지인을 통해 정말 큰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놓칠까 걱정입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는 건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김정순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는 전혀 모르는 분야였지만 박 씨의 태도는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믿음을 주려고 애쓰는 걸 보면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인가 봐.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더욱 구체적인 투자 설명을 했습니다. 정순 씨,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기회를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 둘이 함께 더 좋은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상세한 수익 구조를 설명하며 김정순 씨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한 발판입니다. 결국 정순 씨는 큰 결심을 하고 남은 저축까지 건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박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손에 든 통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은 몰랐어. 이 이야기가 단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노후에 새롭게 시작한 사랑이 따뜻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노후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 7가지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 정순 씨, 이번엔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우리 둘 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무너뜨린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안정과 신뢰, 그리고 삶의 존엄성까지 흔들어 버렸죠. 노후 연애에서 금전적 유혹이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말로 시작해 작은 부탁을 하나둘 건네다가 결국엔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커지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순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볼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동수 씨는 늘 다정했습니다. 산책을 함께하며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그녀의 일상을 밝게 만들어줬죠.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목적은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65세 한상훈 씨는 몇 달 전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58세 유미란 씨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미란 씨는 이뻤고 항상 밝고 친근한 태도로 다가왔고 상훈 씨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빠, 제가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요. 미란 씨는 상훈 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쌓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상훈 씨는 오랜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 씨는 설레는 얼굴로 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오빠, 제 지인이 싱가포르 투자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극비리에 알게 된 정보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고급 리조트 단지 분양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래요. 그리고는 고급 콘도의 화려한 사진과 광고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관광객들에게 임대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몇 년 뒤 매각하면 3배 이상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믿을 만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미란 씨는 전문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건 오빠와 함께할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서예요. 혼자 하기엔 부담스러운데 오빠랑 같이 한다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상훈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와 자신감 있는 설명에 점점 설득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라면 우리 함께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미란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이 투자 건이 일반인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기 전이라 당장 홀드하려면 계약금이 2억이 필요한데 제가 가능한 금액이 1억밖에 안 돼요. 오빠가 나머지 1억 정도만 해주시면 우리 당장 계약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투자예요. 투자 설명회가 일반인들에게 시작된다면 이미 늦어요. 상훈 씨는 그녀의 말에 1억을 건넸습니다. 미란 씨, 당신을 믿고 맡길게요. 잘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일이 진행된다는 그녀의 말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생겨났습니다. 미란 씨는 점점 연락을 회피했고 상훈 씨가 계약 진행 상황을 묻자 얼버무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훈 씨는 그녀가 남긴 계약서를 확인했지만 이는 가짜였고 광고 자료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라며 보여준 웹사이트는 이미 폐쇄된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흔한 것 같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단순히 남의 이야기일까요? 노후 연애에서 금전적 유혹은 예상보다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친절과 신뢰를 이용해 마음의 빈틈을 찾아내고 결국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항상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몇 가지 방법만으로도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은 절대로 본인 외에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적 요구는 이유를 막론하고 경계하세요. 잠깐만 도와달라. 이 일만 해결되면 더 행복해질 거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요구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구가 작은 부탁에서 점점 커지는 것은 너무나 흔한 수순입니다. 셋째, 가족들에게 자주 소통하세요. 가족은 당신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관계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당신을 지켜줄 중요한 방법입니다. 넷째, 신뢰는 시간을 두고 검증하세요. 진정한 신뢰는 단기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급하게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관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돈으로 신뢰를 증명하려는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전적 유혹은 단순히 재산의 손실을 넘어 신뢰와 안정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 연애는 분명히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안정감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번엔 사랑에서 오는 감정적 의존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왜 안 오셨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대구에 사는 73세 박미숙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매일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던 68세 이철수 씨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에게 이 씨와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가 약속을 미루고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나를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냥 바쁜 일이 생긴 걸 거야.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면서 그녀는 불안과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그를 원망하기도 했죠.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의존이 지나치면 상대방이 없는 순간 공허함과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 공허함은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상처로 남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 찾아오는 고요함은 때로는 삶의 활기를 잃게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는 위로와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그 관계에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미숙 씨처럼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다 보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극심한 불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 한마디가 점점 자주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혼잣말로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반복하는 상황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음의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첫째,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세요. 셋째, 적당한 거리두기를 연습하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상대방에게 의존하기보다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건강한 연애의 비결입니다. 넷째, 외로움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김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동네 독서 모임에서 만난 70세 박상우 씨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책을 매개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김 씨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오랜만에 삶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박 씨가 약속을 자주 취소하고 전화응답도 늦어지기 시작했죠.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실망하고 자책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계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김 씨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빴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관계에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거죠.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전에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더 깊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서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지, 그걸 극복하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세 김영철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최근 55세 강은지 씨와 연애를 시작했죠. 강 씨는 처음엔 밝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늘 관심을 보이며 그를 기쁘게 했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영철 씨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철 씨, 오늘 저랑 약속한 거 잊으셨어요? 왜 또 친구들이랑 술을 드신 거예요? 처음엔 그녀의 관심과 질투가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그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싶어 했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를 더 신경 써주지 않으세요? 이 관계에서 나만 애쓰는 것 같아요. 그녀는 종종 눈물을 보이며 영철 씨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그는 약속도 줄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며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 결혼 얘기도 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영철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점점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욕망과 집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내 불안과 공허함을 모두 메꿔줄 거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대방을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에 가까운 집착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인데 욕망과 집착은 그 균형을 깨뜨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2세 강지훈 씨는 70세 이미숙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만났고 이미숙 씨는 지훈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삶에 깊이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 제가 더 챙겨줘야 해요. 이 프로젝트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그녀의 헌신과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관심은 점점 더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신은 왜 제 말을 듣지 않으세요? 당신 잘 되라고. 제가 다 옳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녀는 지훈 씨의 사업 결정에 간섭하고 그의 모든 일정을 자신의 계획에 맞추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제 말에 더 귀 기울여야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한테만 노력하라고 하세요? 지훈 씨는 점점 더 그녀와의 관계에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한 게 많아서 이런 건가? 아니면 그녀가 나를 너무 얽어매는 건가?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계는 서로 자유를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건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욕망과 집착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을 통해 내 공허함을 메우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공허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의 불안이나 결핍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외로움이 현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성취로 자신을 채우세요. 삶의 즐거움을 관계 외에서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도전하고 싶었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이러한 성취는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해줍니다. 셋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를 모두 충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그들의 한계를 존중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세요.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심리 상담이나 관계 코칭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유를 준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것이다. 미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그 안에서 나를 잃는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관계에서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더 단단히 세울 수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더 건강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 연애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이경호 씨는 딸의 격앙된 목소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 노인 복지관 사교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68세 박수정 씨와의 만남을 자녀들에게 알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수정 씨와는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며 금세 친해졌고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기대며 오랜 외로움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경호 씨는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잊은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혼자 지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그러나 그의 말을 듣는 자녀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딸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아버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재산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경호 씨는 처음엔 자녀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지? 하지만 곧 자녀들의 우려가 단순히 감정적인 반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관계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족 간의 유산 문제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노후 연애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이를 위협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가 새로운 관계를 통해 행복해지길 바라기보다는 그 관계가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이나 가족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명자 씨의 사례도 유사합니다. 그녀는 동네 그림 교실에서 만난 70세 정아준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들은 격하게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진짜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가진 집이나 돈 때문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명자 씨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왜 내 행복을 그렇게 무시하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난 너무 외로웠단다. 이젠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나 아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힘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부모는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합니다. 경호 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나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남은 삶을 나누고 싶다. 혼자 지내는 게 점점 더 어렵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대화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경제적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유산 문제가 걱정이라면 법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명확히 계획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설명하세요. 내 재산은 이미 너희들에게 잘 정리해 두었다. 그 부분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행복과 너희의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할게. 셋째,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천천히 진행하세요. 자녀들이 새로운 사람을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과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에 초대하거나 자녀들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반응만으로 문제를 대하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이 말처럼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노후의 새로운 관계도 가족의 축복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노후 연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보세요? 정 여사님, 이번 주 병원 예약 있지 않으셨죠? 제가 데리러 갈게요. 광주에 사는 73세 강현우 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68세 정미영 씨와 가까워진 건 지역 복지관의 요가 수업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정 여사님은 건강관리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가 앓고 있던 건강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매주 병원 방문과 약 복용이 필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현우 씨가 옆에 있어서 제가 힘이 나요. 당신이 없으면 혼자 이걸 다 해낼 자신이 없어요. 처음엔 현우 씨도 그녀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에 동행하고 약속을 챙겨주며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일이 보람되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그녀를 돕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가? 건강 문제는 노후 연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면 관계는 오히려 고통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지 신체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적 부담, 경제적 비용, 그리고 돌봄에 따른 시간적 제약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는 65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70세 박철수 씨와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씨는 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랑 산책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가 고혈압과 당뇨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그를 돕고 싶었지만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내가 그의 건강을 계속 책임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관계를 멀리해야 할까? 그녀는 점점 더 큰 부담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건강 문제는 노후 연애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돕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돌봄의 역할을 분명히 하세요. 관계 초기부터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돌봄의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세요. 어디까지는 내가 도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 같다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가 되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을 응원하고 건강을 함께 챙기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전문적인 도움을 활용하세요. 건강 문제를 모두 개인이 감당하려 하지 말고 지역 복지관이나 의료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전문적인 도움은 부담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현우 씨는 결국 정미영 씨와 대화를 나누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제 건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힘들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결국 그가 맞는 말을 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서로 지치면 결국 관계가 힘들어지겠죠. 함께 건강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 문제는 관계를 단단히 묶어줄 수도 있지만 잘못 다루면 관계의 무게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돌보고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건강이 뒷받침될 때 노후의 연애는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후 연애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장애물인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아니, 그 나이에 연애라니.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김영자 씨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78세 박종혁 씨와 관계를 시작한 지 2달이 되었죠. 박 씨와의 대화는 따뜻했고 그는 오랜 외로움을 잊게 해줄 만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편하게 지내지. 왜 괜히 소문날 일 만들어? 김 씨는 당황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사회적 편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그 나이에 연애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에 주눅 들기 쉽죠. 이런 편견은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선희 씨는 60세의 김민철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그녀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서 어린 남자 만나면 다 돈 때문이라는 소리 들어요.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되고 싶어요. 선희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고 그녀는 점점 상대방과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려면 스스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사랑을 시작하는 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야. 내가 내 행복을 스스로 지킬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둘째, 편견을 이겨내는데 가족의 지지를 얻으세요. 김영자 씨는 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한 번만 들어줄래? 엄마도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남은 인생 동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싶어. 딸은 처음엔 냉담했지만 대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요. 다만 엄마가 상처받지 않고 그분과 끝까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동호회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편견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용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는 데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당신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영자 씨는 결국 박종혁 씨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을래요. 제 삶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도 축복 아닐까요? 사회적 편견은 우리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비난이 아닌 용기와 지혜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욕망, 갈등, 건강, 편견을 모두 극복한 후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금전적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으로 인해 관계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정말 그분한테 집 문제까지 이야기하셨다고요? 이건 우리 가족한테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산에 사는 74세 이정호 씨는 딸의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몇 달 전 동네 바둑 모임에서 만난 65세 최은경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은경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호 씨, 우리 서로 힘들었던 얘기도 나누고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은경 씨의 따뜻한 말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은경 씨는 재산 문제를 은근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시지?
띠니 때우기도 매번 힘들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정호 씨는 그녀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왜 재산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이런 건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정호 씨는 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은경 씨와의 관계가 진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 문제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적 문제는 노후 연애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복잡한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도움 요청에서부터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전적 요소는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김순자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노인복지관의 체조 수업에서 만난 69세 박현수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잠깐만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꼭 돌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를 믿고 재정적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그녀는 자녀들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박 씨와의 관계가 금전적 착취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산 관리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의 주도권은 본인이 가져야 하며 그 결정은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관리 권한을 달라고 하거나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으로 의심하고 충분히 검토하세요. 저는 제 재산에 관한 일은 가족들과만 논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단호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재산 분배와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과도 이런 조치를 공유해 신뢰를 쌓으세요. 셋째, 감정과 재정을 분리하세요. 연애 감정과 재정적 문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경제적 요청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전적 거래는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외부 도움을 활용하세요. 노인 대상 사기나 금전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복지관, 법률상담소, 노인보호기관 등 외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조언은 금전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가족과 꾸준히 소통하세요. 자녀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들의 우려를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는 금전적 문제로 인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정호 씨는 결국 은경 씨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난 자리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경 씨, 제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정호 씨,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은경 씨와 나누는 시간이 저에겐 큰 위로예요. 다만 재산 문제로 복잡해지는 건 바라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경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제가 좀 서두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내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조금 더 천천히 가봐요.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요.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요. 이 대화는 두 사람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경 씨는 합가와 재산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고 정호 씨 역시
그녀의 진심을 믿으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 문제는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태도와 명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자신의 재정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노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중한 선택과 지혜로운 판단이 당신의 사랑과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연애에서 주의해야 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금전적 문제, 감정적 집착, 사회적 편견,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노후 연애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복잡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후 연애는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정이며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상대방의 사랑이나 관심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행복과 평온함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믿음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연애는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천천히 알아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세요. 미국 작가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노후 연애는 바로 그런 마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서로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하든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로 지혜로운 연애를 즐기세요. 오늘 행복과 지혜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